차가운 겨울바람이 경기도 화성의 기아 자동차 공장 담벼락을 때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공장 정문 앞에는 어김없이 출근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광경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철문 옆 노동조합 사무실의 불빛은 꺼진 지 오래고 한때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치던 현수막들은 바람에 찢겨나가 너덜너덜한 모습입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자기 간부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체불된 금액만 무려 28억 1,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연봉 1억 원을 자랑하며 킹산직이라 불리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잠시 시계를 몇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생산직은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아 생산직의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년 보장은 물론이고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과 차량 할인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경쟁률은 500대 1을 넘나들었고 합격만 하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우리 밥그릇은 챙긴다는 자주 섞인 농담이 노조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초롱성 같던 노조가 정작 자기 식구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기업 노조의 금고가 바닥났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을 파헤치려면 숫자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조합원 수는 2015년 31,081명에서 2025년 25,812명으로 10년 사이에 5,269명이나 줄었습니다. 무려 17%가 사라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2년 46,413명이던 조합원이 2025년에는 42,593명으로 줄었습니다. 양사를 합치면 매년 2,000명 이상씩 노조원이 감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 직원 중 50대 비중이 47.8%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이 곧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20대와 30대를 합쳐봐야 24%에 불과합니다. 향후 5년간 현대차에서만 매년 1,500명이, 기아에서는 1,300명이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빠져나가는 인원만큼 새로 뽑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기아자동차의 연간 신규 채용 인원은 300에서 5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년 1,000명 가까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3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회사는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로봇이 사람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간당 운영 비용은 약 6달러입니다. 반면 미국 자동차 공장 노동자의 시급은 28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연봉 1억 원이 넘는 생산직의 시급을 계산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1월 현대자동차 그룹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S 2026년에서 아틀라스는 연속 공중제비를 돌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품 분류 같은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부품 조립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을 양산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 로봇은 5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어 사람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에는 촉각 감지 장치가 달려 있어서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도 섬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느끼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파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 노조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일자리를 기계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혜를 피할 수는 없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느냐며 공감을 표하면서도 어차피 올 세상이면 미리 적응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바다 건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테슬라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투입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전기차 공장을 로봇 공장으로 전환해 옵티머스를 연간 100만 대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BMW는 이미 생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해 하루 1000개의 조립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샤오미는 베이징 전기차 공장을 불을 끈 채로 로봇만 일하는 이른바 다크팩토리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쟁자들이 로봇과 함께 달려가는 동안 한국만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기아차 노조의 임금체불 사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노조 금고가 바닥났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수의 급감입니다. 조합비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걷는 구조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 비율이 1.2%에서 1%로 인하된 상태였습니다. 조합원도 줄고 요율도 낮아지니 버티는 돈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 급여만 따로 관리하는 이른바 조합비 계좌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28대 집행부에 2025년 12월 성과급과 연월차 수당 약 14억 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현 29대 집행부도 2026년 2월설 상여금부터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노조도 자구책을 마련하라 분주합니다. 현재 85명인 무급 전임자를 75명으로 10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분담금 비율 조정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수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아무리 줄여봐야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200여 년 전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방직 기계가 등장하자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다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계의 도입은 막지 못했고 저항한 노동자들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증기기관이 마부의 일자리를 빼앗았지만 그 대신 기관사와 정비공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기술의 물결은 막을 수 없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고려대 연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11개국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고용보호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될수록 기업의 로봇 도입 속도는 오히려 빨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과 고용보장을 강하게 요구할수록 회사는 아예 사람 대신 기계를 들여놓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를 지키려는 투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최근 정년 연장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며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합원 수가 곧 노조의 힘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 60세인 정년을 더 늘려 조합원 감소를 막아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도 정년이 넘긴 직원은 촉탁직 계약을 통해 62세까지 근무를 연장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직 조합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다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형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기득권에 안주하면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셋째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술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로봇 도입 전에 노동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계가 가리키는 미래는 불과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연봉 1억 원의 킹산직 신화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조합원은 2만 5천 명으로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고 병가도 내지 않으며 성과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기아차 노조의 28억 원 임금 지불 사태는 단순한 재정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제조업이 맞이한 구대한 구조 변화의 전조이자 경고음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라는 철옹성도 결국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소에서는 아틀라스가 연속 공중제비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서는 옵티머스가 부품을 나르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불이 꺼진 채로 로봇들만 쉬지 않고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은 로봇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